네, 김 소장입니다. 썸네일 보신 분들, 도대체 장 PD가 누구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자분이신데, 질문을 많이 주고 계신 초보자 분이십니다. 근데 제가, 네, 댓글을 다는데, 원래 이 댓글을 달아야 될 내용이 너무 많아요. 설명을 한참 해야 되거든. 그래서 제가, 그래서는 안 되는데, 댓글을 제가, 어, 너무 긴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은 자제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댓글을 달았단 말이에요.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플 거 아니에요. 나도 초보 시절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질문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질문을 많이 받다 보면 솔직히 조금 귀찮을 때가 있어요. 설명 좀 해주면 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것도 댓글로 적어야 되니 이 또 글을 적기가 또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영상으로 다시 만들어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적절한 설명이 될 수 있는 동영상을 제가 언젠가 한번 올려서 공개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다시 검색해가지고 또 찾아서 보여드리려고 하니 그것도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 그냥 새로 만들자 라는 생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처음에 논문을 갓 시작할 때 또는 통계 공부를 갓 시작할 때 궁금한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막 여기저기 막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볼 사람은 없고 그러다가 이제 저 같은 사람한테 질문을 탁 던졌을 때 정말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면 참 좋은데 또 바쁘다 보니 또 그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 제가 또 일일이 또 답변을 해드리기가 조금 솔직히 인간이다 보니 귀찮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제가 답변도 잘 못하고 이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장 PD님을 위해서 저도 초보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서 초심을 이용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다시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질문 주신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제 주로 매개나 매개 그리고 이제 뭐 조절 그다음에 이제 뭐 통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화끈하게 통틀어 가지고 한번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쉽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개는 이제 뭐 영어 표현도 좀 알아놓는 게 좋죠. mediate, 매개하다, mediate. 조절은 조절하다, moderate. 뭐 주로 뭐 이렇게 많이 씁니다. 통제는 이제 주로 이제 control, control, control. 그렇게 해서 약자로 쓸 때는 매개는 이제 요 M자 앞에 이니셜을 따가지고 M이라고 쓰죠. 근데 이제 조절도 M자잖아요. 그래서 조절은 좀 구별을 하기 위해서 얘를 180도 확 뒤집어 가지고 W라고 많이 씁니다. 컨트롤은 말 그대로 그냥 이제 C라고 주로 많이 표현을 하죠. 요 세 개의 공통점과 그리고 차이점 요거를 알면 이해하시는데 훨씬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통점은 어떤 거냐면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거죠. 역할. 이 세 개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들이다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에요. 근데 이제 어디서 역할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장소가 중요해요. 장소가 중요한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연구의 범위라는 게 있습니다. 연구의 범위라는 게 있는데 이 범위는 인과관계 모형에서는 인과관계죠. 이 원인과 결과라는 인과 관계. 우리가 요거를 이제 한자로는 뭐라고 하냐면 재귀라고 하거든요. 재귀. 뭔가 이제 이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재귀 모형이라고 하거든요. 재귀 모형이라고 합니다. 인과관계 모형을 재귀 모형이라고 하죠. 그게 아니라 이제 막 서로 주고받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비재귀 모형이라고 하죠. 비재귀 모형. 대표적인 비재귀 모형. 막 주고받는 거, 막 이런 거. 이거 어떤 게 원인이고 어떤 게 결과인지를 모르겠다 이거지. 그런 것들을
대표적인 게 상관관계,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네트워크 분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비재기 모형의 전형적인 기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재기 모형의 전형적인 기법은 아무래도 이제 회귀 모형하고 구조 방정식 모형이 되겠죠. 이게 이제 인과관계 모형에서 주를 이루고 있는 인과관계 모형 안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대표적인 영향관계 모형이다. 영향관계 모형이다. 라고 제가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책에 보면 안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인과관계니까 이렇게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연구의 범위로 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나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을 내겠다 이거예요. 이게 내 연구 범위다 이거지. 그러니까 인과관계 모형, 특히 영향관계 모형에서 연구의 범위라는 거는 요런 시간적인 범위를 말하는 거다. 시간적 범위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 세 놈이 자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데 다시 한번 요걸 박스로 한번 그려볼게요. 박스로 이렇게 그리면 자, 요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의 흐름을 내가 규명을 해 보겠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매개하고 조절 변수도 역할을 하고 통제 변수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 두 개의 차이점이 또 있다라는 거지. 매개하고 조절하고 통제, 얘 둘의 공통점은 역할을 한다라는 것은 다 똑같은데 얘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면 어떤 시간대냐 이거예요. 어떤 시간대냐. 그래서 매개하고 조절은 역할을 하긴 하는데 요 시간대 안에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매개하고 조절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매개하고 조절이라는 사건은 이벤트라고 하죠. 영어로는. 이 사건은 원인 다음에 터지고 결과 전에 터지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통제 변수라는 거는 이러한 사건의 흐름을 논하기 이전에 벌써 터져버린 사건이에요. 우리가 손을 못 대. 내가 지금 우리가 손을 못 댄다기보다는 내 연구에서 손을 못 댄다는 거죠. 내 연구의 시간적인 범위는 지금 요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을 설명하고 싶은 건데 그 이전에 내 조사 대상자들이 벌써 요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어떤 거겠습니까? 이미 태어날 때 정해져 버린 그런 특성, 뭐 예컨대 뭐 성별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미 끝장난 거예요. 뭐 개인적 특성이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성별, 직업, 뭐 뭡니까 학력, 연령 뭐 이런 것들. 이 설문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벌써 끝나버린 거. 특성 또는 뭐 내가 연구 대상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에 종사하는 근무자다. 그 사람들의 근무 활동 중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의 흐름을 내 연구 범위로 삼고 싶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이미 그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회사 다니지도 않는 사람한테 어떻게 설문조사를 합니까? 이미 그 회사에 다니고 있어야지. 그러면 이미 그 회사에 어떤 직급에 놓여져 있어야 되고 이미 그 회사에 어떤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든다면 업무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미 정해져 있는 이것들 중에서 어떤 것들에 의해서 이미 이 결과가 어느 정도 정해진 상태라면,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이 원인이 결과한테 미치는 영향을 보고 싶은데 이미 이 결과에 얘네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까지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연구 범위를 어떻게 짤 수가 없어. 그런데 얘네들 중에 일부가 만약에 성별이 또는 연령이 이미 이 결과라는 문제에 개입되어 있다라면, 그렇다면 이미 이 결과는 성별의 문제였던 거 아니에요. 이미 이 결과는 연령의 문제였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그것들을 무시한 채 이 원인이 얘한테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것을 증명해봐야 얘는 이미 성별의 문제였는데, 얘는 이미 남자의 문제였던 건데, 얘는 이미 뭐 노인의 문제였던 건데, 이렇게 돼버리면 진정한 얘의 영향력을 우리가 논의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뭐 학술적인 가치나 실무적인 가치를 논의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개인적인 특성이나 뭐 업무 환경이나 얘네들이 이 결과에 이미 개입이 되고 있다면 그 영향의 수준을 고려해서 이 인과관계를 봐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진짜 이거는 진짜 내가 골백 번도 이야기했을 거예요. 통계 분석에서 수준을 고려하다, 이게 뭐라고? 통제하다라는 거. 통제하다가 저 배제시키다 이게 아니고, 얘 너 통제한다, 너가 오지마 임마, 너가 까불지마 하고 저 배제시키는 게 아니고, 얘네들이 이미 개입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수준을 고려해서 내가 원래 하고 싶은 그 분석 결과를 해석을 하겠다 이거예요. 그때 그 수준을 고려해야 될 문제들을 통제하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짜놓은 이 연구 범위를 초월하는,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들이 우리 조사 대상자들한테 엄청나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많은 특성과 뭐 업무 환경이라든지 무슨 뭐 어떤 환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겠냐 이거예요. 따지고 보면. 근데 그 많은 것들이 그러면 다 우리가 통제해야 될 변수로 써야 되냐 이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다 볼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도 좀 추려가지고 뭔가 통제할 만한 변수들을 일단 필터링 한 다음에, 주로 보면 이제 개인적 특성이나 이제 그 사람들이 처해져 있는 환경이겠죠. 이런 변수들을 일단 필터링 한 다음에 그 중에서 그 모든 게 다 통제해야 될 변수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개입이 안 되고 있는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어떤 변수들은. 그래서 제일 먼저 이 결과에 대해서 개입되고 있는 문제였던가 라는 것을 가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단계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이 결과 변수 있잖아요. 종속 변수에 대해서 뭐 예를 든다면 개인적 특성 변수들 또는 본인이 처해 있는, 조사 대상자가 처해 있는 그런 환경 변수들을 가지고 얘네들 둘 간의 관계를 먼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얘를 1단계를 제가 뭐라고 합니까? 책에는 안 나와.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 안 해. 근데 제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통제 변수 선발 대회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통제 변수 선발 대회를 먼저 해야 돼요. 어떤 게 이미 결과 변수에 개입되고 있는 문제인가? 우리 조사 대상자들이 가진 개인적 특성이라든지 뭐 업무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 중에서,
자, 그렇다면은 이 통제 변수 선발대를 할 때 이 변수들이 만약에 명목적도라면, 다시 말해서 집단 변수, 범주화 변수라고 하죠. 집단 변수라면, 그러면 이 집단이 2개일 때는 t-테스트를 하고 3개 이상일 때는 아노바를 해야 된다는 거죠. 변량 분석, 분산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얘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연속형 변수다. 그러면 얘네들은 회귀 분석 같은 거 해주면 되겠죠. 아니면 뭐 상관 분석 같은 거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 결과 변수와의 관계를 먼저 통제 변수 선발 대회를 거쳐 가지고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거나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는 것들을 뽑아야 됩니다. 필터링을 해야죠. 그래서 얘네들은 내가 제시해 놓은 원인 변수 이전에 이미 이 결과 변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로 보고 얘네들을 통제 변수로 선정을 해야죠. 그리고 나서 2단계 때 이 통제 변수를 그 모형에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투입하고자 하는 그 모형이 만약에 회귀 모형이다. 그러면 그 통제 변수는 말 그대로 통제 변수로 투입을 하면 되죠. 근데 내가 투입하고자 하는 모형이 구조 방정식 모형이다. 그러면 얘는 통제 변수가 아니라 조절 변수로 투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구조 모형은 매개 모형이에요. 따라서 구조 방정식에는 조절 변수라는 거 자체가 없어요. 근데 제가 왜 조절 변수로 투입해야 되냐라고 말씀드리냐면 구조 모형에서의 조절 변수는 집단 변수예요. 무조건 집단 변수예요. 이거 제가 강의를 한번 올렸던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집단은 무조건 두 집단이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매개 모형을 이 두 집단에 대해서 다집단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것도 이제 한 2가지 방법이 있는데 모수치 비교 방식이 있고 그리고 등가제약 비제약 모형 방식이 있는데 등가제약 비제약 모형도 전체를 등가제약 비제약 시키느냐 그리고 일부를 등가제약 비제약 시키느냐 이제 이것도 나눠져요. 그러면 모수치 비교 방식하고 전체를 등가제약 비제약 시키는 방식은 이 조절 변수가 통제 변수 출신일 때 하는 것이고 일부를 등가제약 비제약 시키는 방식은 이 조절 변수가 진짜 오리지널 조절 변수, 다시 말해 가지고 이 원인과 결과 이 시간 안에서 역할을 하는 바로 그 오리지널 진짜 조절 변수일 때는 일부 경로를 등가제약 비제약 시키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제가 장담하는데 그 어떤 책에도 그 어떤 강의에도 설명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거의 몰라요. 제가 장담을 하는데 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일부일 것 같아요. 거의 다 모른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파고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를 댓글로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이걸 댓글로. 자, 그래서 대충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더 깊게 들어가면 사실 뭐 끝도 한도 없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만 일단락을 짓는 걸로 제가 요 정도까지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 이거는 사실 설명을 드리자면 거의 뭐 몇 시간짜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뭐 특강을 요청하시거나 뭐 이랬을 때 아니면 이제 뭐 컨설팅을 하는 중이라든지 뭐 요때 좀 시간이 좀 충분히 있을 때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 그리고 사실 뭐 요 이상 더 깊이 들어갈 필요도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제 진짜 요쪽 분야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를 해보고 싶을 때 들어가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회귀 모형이나 구조 모형을 써가지고 매개 효과, 조절 효과, 통제 효과를 보겠다라고 하는데 뭐 굳이 뭐 더 이상은 들어가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설명을 해드리면 좋겠죠. 근데 이제 또 매개효과, 조절효과 요거 부분은 제가 그 동영상을 구별하는 동영상을 워낙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주로 보면 이제 통제 변수까지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이제 요 부분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